상대에게 호감을 좀 가지려면 다리를 이쪽으로 꼬아야 되죠? 저쪽으로 꼬면 이렇게 하면 싸움 같아. 하기 싫은데 하는 것 같아. 아, 안녕하세요. 이상은의 행동심리 이상은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 전에 오전에 강연을 갔다 왔는데요. 기업 강연이었어요. 고성과자분들, 하이퍼포머 분들이 상을 받는 자리였는데요. 이런 자리에 가서 상 받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은 일센스도 좋고 말센스도 좋다라는 거예요. 일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맡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더 빠르게 성장하죠. 일머리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일센스가 좋은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 모두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로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렇게 많은 플래그를 붙여가면서 읽은 책이기도 하죠. 네, 모든 일은 센스로 시작합니다 라고 쓰여있는 센스의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센스 연구소의 대표님, 이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여기서 중요했던 내용들 제가 막 줄치고 포스트잇 붙여서 글 써가면서 읽었던 내용들을 몇 페이지를 한 7, 8페이지 정도만 제가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저장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오늘 이 노하우를 저희가 책에 있는 거 이외에도 센스로 저희 노하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1부에서는 일을 프로답게 라는 부제목으로 일센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책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 일센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보는 정보도 많지만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SNS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신뢰가 높은 그리고 양질의 정보들을 받아보는 것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잘하고 있어요. 생활처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보의 업데이트에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약간 그 정보를 볼 때 정보 자체를 계속 수집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이것도 구독하고 저것도 구독하고 다 구독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들이 매일같이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포화 맞아요. 상태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버려야 되는데 일을 좀 센스 있게 잘 하시는 분들은 정보의 정리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건 같은 거 모으시는 건 잘하는데 집이 이제 계속 쌓아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못하시는 게 버리는 걸 못하세요. 그래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내가 모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정보가 지금 필요하고 필요 없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만 남겨두는 역할, 정보의 정리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주기적으로 우리가 뭐 쓰레기 분리수거 하다시피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그동안 모았던 정보들 중에서 필요 없는 정보들은 과감하게 좀 버리는 일들을 굉장히. 그 뭐든 버리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두는 거는 네, 자신이 있는데 잘하는데. 버리면 왠지 나중에 쓸 것 같고, 맞아요. 이거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냐면 정보의 유용성을 이제 판단을 하실 때, 이 정보가 내가 하는 일에서 앞으로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시간적인 텀을 두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지금은 물론 필요하다고 해서 저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한 달 뒤, 뭐 6개월 뒤에 필요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시간별로 정보들을 잘 분리수거해서 버린다. 이것들을 굉장히 잘하고요. 마지막 3가지로 꼽은 것들이 정보를 잘 디자인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역할로 뭔가 자료를 공유하거나 내가 가진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상대방의 좀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여기다가 중요한 부분에 대한 빨간 펜을 한번 긋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사소한 포인트들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상대방에도 잘 쉽게
공유를 할 수가 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양질의 정보를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두 번째로는 정보의 정리 정도를 잘한다. 필요 없는 정보들을 버려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보를 잘 공유할 때 눈에 잘 띄게끔 쉽게 디자인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굉장히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편집으로 좀 더 잘해주세요. 네. 네, 우리 주변에서 일 잘한다라는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한 명씩은 다 있어요, 주변에. 아, 쟤는 참 일센스 있어, 일머리 있어, 일머리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일센스를 내 걸로 가지고 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경험적 알을 저의 전략적 노하우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미 그분은 오랫동안 일을 계속 해가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리듬감 있게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쵸. 쌓였던 네. 신체 지식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의 동작처럼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쳐요. 네. 운동. 골프 스윙을 한다고 쳐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그 기능인데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면 네. 사실 안 되거든요. 어렵잖아요. 우리 안 돼. 네, 불가하거든요, 네, 사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뭔가를 배울 때, 운동을 처음 배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뭐죠? 구분 동작을 배우잖아요. 아, 그쵸. 하나, 둘, 맞아요, 셋. 맞아요. 넷, 이거 돌리고 이렇게 해서 네. 이런 구분 동작을 배우잖아요. 쪼개져 그래서-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상대방이 익숙하게 하나의 리듬감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것들을 내 기준으로 쪼개봐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쪼개. 일을 잘하는 전체로 보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일 잘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그럼 정보 수집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어디서 도대체 정보를 보는 거야? 그 정보 나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어떻게 봐요? 인스타그램이 팔로잉하고 있는 게 어떤 걸 팔로잉하고 있는지, 유튜브에 어떤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구독하고 팔로잉 하는지를 보고 나도 그것들을 익히고 그 다음 단계로 정리를 어떻게 하지? 아, 이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보를 정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디에 정돈해 두는지 아니면 어떨 때 필요 없다고 정보를 생각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향상 이 사람은 J인데 저는 P예요. 야. 그러면 계획 세워가지고 이렇게 카테고리 나눠서 정돈을 탁탁탁탁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 행복해. 와. 하기만 해. 정리만 돼도 이거 너무 착착착 기분 집이 좋아. 착착착 이건 좋아해. 근데 나는 완전 P야. 그런 경우에는 이걸로 내가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하는 것들을 전체를 다 따라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하는 것 중에 그럼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구분 동작을 여러 가지 지어준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이 정리하는 것 중에 내가 이 사람과 똑같은 정리 도구는 살 수 있잖아요. 케이스, 그쵸, 네. 케이스 정리 도구라든지 청소 도구나 네. 이거 똑같은 거는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알아서 뭔가 나에게 적용해 보는 부분들이 반드시 네. 필요합니다. 조금씩 단계별로 구분 동작별로 그분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오다 보면 그게 또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보 수집을 아침에 해가지고 막 10개의 컨텐츠를 올리고 2개의 유튜브를 올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분인데 네. 저는 그분처럼 못해요. 지난번 에피소드에 나오셨다고. 네,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지만 네. 저는 앞만 잡아도 그분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하시는 것 중에 그래도 내가 아침에 그분이 구독해보는 뉴스 정도는 따라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나도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파악을 하고 그 부분들을 따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동작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쪼개야 된다는 게 굉장히 핵심이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가 일 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 하나의 뭉텅이를 만들어낸 것이었는데 하나의 뭉텅이를 가지고 내가 바로 그것을 습득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게 어려웠던 거잖아요. 내 앞에 일 잘하는 사람도 쪼개보고 그중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그 간격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살펴보고 그 사소한 행동들을 하나하나씩 나에게 적용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감각을 높이거나 1센스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네. 되지 않을까. 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눈치 없다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랑 일하면 정말 너무 답답하고 속 터지고 이러는데 희한하게 이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본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눈치와 일센스를 좀 같이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첫 번째로 눈치라고 하는 건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와이프 부부 관계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눈치 없는 분들은 막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자,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뭐 예쁜 여자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염없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멈췄네. 하지 말아야 돼. 나도 눈치 모르게 없는 거예요. 멈췄네.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 좋아해. 눈치 그럼 없다 진짜. 딱 보면은 표정이 벌써 이제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하고 나서 후회한다. 근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이렇게 채널 돌리는 순간 옆에서 뭘 하지 말아야 될지가 옆눈으로 보여. 이제 오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not to do 리스트를 적거든요. 내가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게 리스트. 언제 많이 도움이 되냐면 네. 내가 뭐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했을 때 자, 그때 내가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리스트를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나서 적어보는 것들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마치거나 뭔가 내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섣불리 행동했지 하는 리스트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적어 두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셀프 피드백을 하고 그쵸, 맞아요. 거기서 이제 내가 눈치 없는 행동,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조절해 나가고 내가 눈치 없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라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 생각이 나잖아요. 네. 자, 그런 것들은 내가 다시 한번 적어두면은 마치 투두리스트처럼 적어두면 나중에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약간 내가 미리 뭔가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센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센스 있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네. 저희 그러면 저희가 준비했던 1부 1센스, 일을 프로답게 1센스는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도 이렇게 됐네. 아이고. 다음 2부 영상에서는 저희가 1센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주 관심 많으신 말센스에서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2부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2부에서 만나요. 또 이거 되게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였는데 고등학교 때였어요.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전교 1등이 제 눈에 보였거든요. 네. 근데 공부를 잘하니까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으니까 저 친구가 하는 걸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친구는 루틴이 있었어요. 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학의 정석, 저희는 수학의 정석을 봤으니까 그쵸. 지금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저희 시대 이거는 아무튼 책이 나왔는데 책을 딱 이렇게 펴고 그 뒤에 책받침을 항상 이렇게 정성스럽게 꽂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연필로 이렇게 하는데 꼭 자를 대고 이렇게 그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의 동작이 굉장히 뭔가 우아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에 저러면 뭐가 좋지?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하다가 책받침과 자를 사서 똑같이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건 적성에 맞아. 왜냐면 이렇게 딱 책받침을 끼면 밑줄을 그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더 잘 외워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기분이. 실제는 모르겠죠, 기분은 잘. 성적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이 왜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마음가짐과 뭔가 이게 내가 매끄럽게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들을 그냥 암묵적으로 건네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뭔가 상대방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부터